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오늘 이제 성장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의약품, 제약, 바이오 쪽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한 번쯤 이제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주에 관한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성장주들이 굉장히 하락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좋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언제든지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투기 수요가 좀 더 올라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주식을 올라갔을 때 이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저점에 있을 때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류에 지금 의약품 쪽으로 분류를 해서 바이오만 이렇게 쫙 줄을 세워 봤는데요. 코스피입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늘 저희 이제 같이 공부를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특이하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버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뭐 미래는 알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92만 원만 돌파를 해버리면은 손해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엄청 이제 가볍다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주식이라는 게 제가 늘 이제 단순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이 사실은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밖에 없는데 안 빠집니다. 지금 안 빠질 수가 없는 자리인데 안 빠지거든요.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약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로지스는 굉장히 대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버티고 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는 큰 뒷배가 있는 것도 이제 무시 못하겠죠. 그다음에 2위로 이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충분히 같이 하락을 했고요. 고점이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거의 추락 수준이죠. 추락.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많이 하락했다는 걸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이 36만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약간 이제 긍정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SK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죠. SK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어려움을 일단은 뭐 견디겠죠.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디끼다가 언제든지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어떤 테마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어떤 인구가 고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그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테마로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SK바이오 사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저점이 67,000원이거든요. 이것을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쭉 갈 건지 그게 사실 포인트죠. 옆으로 쭉 가다 보면 말씀드리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오르겠죠. 지금 이 정도까지 하락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유한 킴벌리 때문이죠. 유한 킴벌리에서 여러 가지 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하락을 했죠. 그래도 53,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관점에서는 유한양행은 꽤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유한양행은 실제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다른 제약업종에 비해서 잘 번다는 거예요. 유한양행 이런 관점이고요.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꽤나 오랫동안 하락했네요. 에도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럼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대웅제약도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한번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녹십자 보겠습니다. 녹십자는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고점이 53만원에서 지금 13만원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대웅제약도 뭐 고점에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대부분 제약주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뭐 신풍제약은 한때 엄청났었죠. 아마 그때 말라리아 치료제였죠. 피라맥스 맞나요? 그 약이 그 코로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엄청나게 거의 뭐 4,000원에서 20만원까지 급등한 다음에 다시 2만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서 투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주식 시장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좀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을 굉장히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기본적인 미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증가할 때는 미래의 가치가 갑자기 커졌다가 투기 수요가 꺼질 때는 미래에 대한 가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 소문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2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좀 힘들 수 있겠죠 앞으로. 왜냐면 그 전에 워낙에 이미지가 좀 그죠, 좀 굉장히 강렬했죠. 이 고점에서 경영진이 또 블록딜러 주식도 많이 넘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풍제약은 한동안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근당 보겠습니다. 종근당도 어떻습니까? 또 주르륵 떨어졌네요. 그죠? 28만원에서 82,000원까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노트 보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동제약 볼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하락을 했죠. 일동제약도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지겨웠던 주식이었는데 14,000원에서 7만원까지 거의 8만원까지 폭등한 다음에 다시 26,000원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겠죠. 여러분이 보시면 투기 수요 증가로 굉장히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28,000원에서 95,000원까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한때는 엄청났었죠. 엄청났었던 주식이지만 결국은 실적의 문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제 자리를 찾아가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적자 나는 기업은 뭐 하락할 때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방어 수단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 때는 투자자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빨리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는 기업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구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하락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요지는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누가 성장주에 관심을 갖고 누가 바이오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목적은 이 주식을 사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주식은 비싼 주식이 아니라 싼 주식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주식이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영진약품도 지켜보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다른 기업과 다른 게 대주주가 KTNG입니다. 영진약품은 여기 보이시죠? KTNG가 52%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진약품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3,000원 가격일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KTNG 그죠? KTNG가 가지고 이 대주주가 53%는 KTNG 빵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담배 회사가 이런 바이오 회사를 인수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건강식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뭔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겠죠. 병을 주고 약을 주죠. 뭐 병만 주는 것보다는 병도 주고 약도 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이고요. 그 다음 파미셀 파미셀 주식도 엄청 하락했죠. 그 다음에 동아 ST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바이오가 뭐 성장주는 이 고금리 때는 뭐 맥을 못 춥니다. 그냥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양약품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지금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코스피 지금 상위 살펴보셨는데요. 코스닥 상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서 제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코스닥은 좀 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상위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엄청 하락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과 함께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젤 보겠습니다. 휴젤도 뭐 엄청 하락해 있죠. 그 다음에 ST팜은 그래도 버티네요. 실적이 좀 좋나요? 한번 볼까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죠? 네, 좀 버티네요. 그죠? ST팜은 버티고 있고, 케어젠 보겠습니다. 케어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은 필러를 만드네요. 필러는 사실은 피부가 사실은 딱 이렇게 첫인상이라든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필러는 저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다라 상식선에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장성의 상식적인 성장성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성장성 때문에 케어제 밀리지 않네요. 좋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치 아까 우리가 코스피에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느낌이 있네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 실적 우리가 살펴보면은 막강합니다. 이 정도면 막강한 거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네. 매출이 500억인데 영업이익이 230억이나 나네요. 필러가 엄청 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인데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필러를 잘 만들고 있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케어젠이 코스닥의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젠 보겠습니다. 시젠도 뭐 엄청 하락했죠. 여러분 시젠 엄청 하락했고 그 다음에 HK 이노엔도 뭐 엄청 하락해 있습니다. 대부분 코스닥의 어떤 주식들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도 엄청 하락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메디톡스 한번 볼까요? 메디톡스도 엄청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콜마비엔 H도 엄청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주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쌀 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된 상황이죠. 사실 바이오가 이럴 때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